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핵사이언스 슬램디 오늘 6월 10일에 남대전고등학교에서 반도체 편을 함께 하게 되는데, 저희가 작년 11월인가에 남대전고를 왔었어요. 작년에 마지막 회차 때 왔었는데, 그때 저희가 3학년 친구들이랑 함께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듣기로는 1학년 친구들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 좋습니다. 1학년 친구들이 이제 막 진로도 고민할 시기고 수업도 이제 막 익숙해질 시기 같은데, 혹시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 있으시면은 오늘 강연들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사이언스 슬램디 혹시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벌써 56회차네요. 56회차. 저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 기초과학연구원 IBS, 그 다음에 과학 언론사 대덕넷이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매 월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한 적도 있었고, 또는 그때 핫 이슈로 한 적도 있었고, 이렇게 과학자분들 5분을 모셔서 과학자분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과학 강연을 하는 경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작년부터는 이제 고등학교들을 저희가 찾아가기 시작을 해서 뭐 3학년이 온 때도 있었고, 과학 동아리가 온 때도 있었고, 지금처럼 1학년이 왔을 때도 있었는데, 저희가 다양하게 했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됐던 거는 전부 다 유튜브 채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남대전고등학교의 3학년 형들만 들었던 꿀강의들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그리고 오늘 1학년 학생들이 듣는 강의 풀 버전도 있고, 그 다음에 박사님별로 10분마다 버전도 있는데, 편집본은 전부 다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혹시 궁금하신 친구들, 또 반도체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전자 가위 편이 궁금해, 또는 AI 편이 궁금해 라고 하면 지금까지 나갔던 모든 영상들은, 경연 영상들은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올해부터 새롭게 하는 건데, 올해 각각의 테마에 맞춰서 잠깐 브리핑을 하고 가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학생들이 이따 발표 자료에도 나올 거지만 반도체의 국가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나라, 우리나라도 껴있죠. 예, 그래서 칩스라고 하는데, 이제 국가전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통 미국과 중국 으로 크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그 다음에 뭐 일본, 영국 이런 국가들도 이제 하나의 기업이나 연구소 차원이 아니라 아예 국가 전체가 반도체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동향 기사입니다. 요거는 3월에 나왔던 중앙일보 기사인데 검색하시면 똑같이 읽어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반도체에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가 유명한 건 알겠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유명한 건 알겠는데 반도체가 뭐야? 라고 하는 궁금증도 많아서, 요거는 조선일보에서 반도체에 관한 12문 12답을 보도했던, 이거 한 2주, 3주 전의 기사예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1부터 알려주실 박사님 있으신데, 만약에 조금 내가 졸았다 싶으면은 나중에 영상도 보시고 이 기사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구 성과인데 초고속 2차원 반도체에 대한 관련 기사고, 이건 카이스트에서 개발을 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연구 성과 보도 자료고요. 카이스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굉장히 여러 박사님들이 나오실 예정인데, 전자통신연구원이라든지 또는 IBS, 기초과학연구원 IBS, 기계연구원도 있고요. 또는 소자 관련해서 뭐 화학연구원이나 표준과학연구원 등등의 정부 출연 연구원들이 다양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데, 대덕연구단지도 대전에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연구원 관심 있으신 친구들은 오늘 박사님의 강연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두 가지 정도의 안내사항을 드리고 가면, 아쉽겠지만 그 응원봉은 끝나고 두고 가셔야 돼요. 네, 남학생들이 오기가 더 좋아하던데 두고 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종이 비행기 형태로 접을 수 있는 설문지를 나눠야 되는데, 이거는 끝나고 나서 후반부에 어느 박사님의 발표 자료 중에 좀 궁금한 내용이 있었다거나, 또는 내가 과학자나 이쪽 분야, 공대생이나 뭐 자연과학에 대해서 궁금해서 나중에 진로로 정하고 싶은데 그거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어느 박사님을 지목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강경남 박사님 이렇게 지목을 하시고 질문 내용 써주시고 나중에 날려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 종이 비행기 주인공에게는 저희가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이라,
학년 반번호 안 쓰시면은 저희가 드릴 수가 없어요. 예, 질문 자기 건데 가끔 이름만 쓴 친구들도 있고 학년 지금 1학년이니까 반번호 안 쓴 친구들도 있을 텐데 꼭 자기 이름 적어서 날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의 발표자분들이 알찬 10분, 그래서 총 50분의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학생들이 지금 점심시간 직후라 살짝 졸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혹시 분위기가 처지면 제가 올라와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함께 해주실 5분의 박사님을 무대 위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5분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강경남 박사님, 나노종합기술원의 권수현 박사님, 기초과학연구원 김경민 박사님, 기계연구원의 박아연 박사님, 마지막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임경근 박사님입니다. 네. 여러분이 반도체라고 듣고 와서 약간 남자 박사님들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저도 오늘 여자 박사님들도 반도체를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신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오늘 발표 자료가 반도체라 조금 딱딱해 보일 수는 있지만 말랑말랑한 내용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이제 임하는 자세 또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소감을 좀 만들어 볼 수가 없는데 강경남 박사님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 고등학생 분들 상대로 발표하는 게 처음이긴 한데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되는 강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렇게 많은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처음이라 좀 떨리는데 최대한 쉽고 재밌게 강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물리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제 물리 하면은 어렵고 지루하다는 마음의 벽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그 마음의 벽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중부 명문 사립고등학교 남대전 고등학교에 와서 강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반도체 패키징에 대해서 발표드리고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고의 자랑 반가워요. 네, 저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왔고요.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건데 오다 보니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그 경쟁이라고 들었거든요. 컴피티션. 그러니까 또 경쟁은 또 이렇게 선의의 결과를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또 약간 좋은 인상 부탁드리면서 나중 강연하면 또 재밌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사님들이 자료를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어요. 제가 PPT를 사전에 살짝 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알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재밌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면은 분명 반도체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분의 박사님은 잠시 다시 무대 아래로 모시고 이따 개인 발표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오신 쪽으로 내려가시고. 학생들이 이런 주로 이제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죠. 그런 예능 같은 걸 보다 보면 오디션 프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누가 1번으로 하고 누가 5번으로 하냐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순서는 지금 뽑겠습니다. 사다리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과연 어떤 분이 누가 포문을 열고 누가 대미를 장식할지, 자, 남대전고의 1번은 누구고 5번은 누굴지 사다리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단순하게 나왔긴 한데 이거 좀 각이 보이죠? 네. 자, 강경환 박사님은 3번 정중앙에서 가도록 하고요. 권수현 박사님이 제일 마지막, 김경민 박사님이 1번입니다. 김경민 박사님 1번. 자, 기계연구원의 박아영 박사님은 2번째, 마지막 임경근 박사님이 4번째에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자, 이 순서는 사회자, 그 다음에 콘솔팀 스태프분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사이언스 슬램디 남대전고와 함께하는 반도체 편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발표가 원래 제일 떨리고 끝나면 후련하기도 한 첫 번째 발표인데, 자, 첫 번째 저희 네, 죄송해요. 제가 순서를 잠시 헷갈려가지고. 자, 저희 첫 번째 발표는 누구였죠? 기억하시나요? 어느 분이죠?
네, 저희 김경민 박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고 IBS의 김경민 박사님이시고요. 주제는 스핀 트위스트 새로운 반도체의 소재를 찾아라입니다. 여러분 반도체를 구성하는 소재나 소자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이 발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발표 준비 마이크와 함께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남대정구와 함께하는 첫 번째 발표. 큰 박수와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대 위로 김경민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는 기초과학연구원의 김경민입니다. 예, 저는 오늘 그 스핀 트위스트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새로운 반도체 소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아마도 많은 여러분들이 그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어디냐면은 포인터가 여기 있는데요. 저희 기초과학연구원은 여기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아마도 신세계백화점도 아시죠? 예, 그 바로 옆에 있어요. 걸어서 2분, 1분?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백화점 오실 일 있으면 겸사겸사 여기도 들리셔가지고 좀 많이 둘러보시고 사진도 찍고 그러세요. 네. 저는 그 기초과학연구원에서 특히 이제 복잡계 이론물 연구단이라고 있어요. 저희 연구원은 이제 말 그대로 기초과학, 수학, 물리, 화학, 지구학 이런 걸 연구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복잡계 이론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름만큼이나 저희 연구단은 구성이 다양합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분들이 이제 다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분 밑에서 이제 양자 물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반도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반도체 하면 삼성이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시는 건 아마도 이 디램일 거예요. 디램. 예, 이 디램이 뭐냐면은 이제 이 디램은 우리가 이제 메인 메모리라고 합니다. 이제 그 컴퓨터에 있어서 핵심 부품이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컴퓨터 계산을 하면 이 계산 내용을 저장을 해야겠죠. 근데 계산 내용이 계속 쏟아지니까 빨리빨리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메인 메모리에 쓰이는 게 바로 이 디램입니다. 근데 이 디램이 한 50년 전에 개발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핵심적인 부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제품을 개발 안 했냐? 당연히 아니고요. 여전히 이게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좋냐? 디램의 장점하면 큰 용량, 이게 굉장히 집적화되기 쉬워서 단위 면적 대비 굉장히 용량도 크고 그리고 빠르고 쌉니다. 한마디로 아주 좋아요. 근데 이 디램이 결정적으로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력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이제 우리가 전하라고 하는 이제 전자 같은 이제 전하를 쓰기 때문인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전하가 충전돼 있으면 우리가 1, 전하가 없으면 0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의 기본이 되는 비트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인 게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근본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선들이 이루어졌고 성능은 나날이 올라가지만 요즘 우리가 또 전자기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고성능이 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AI 이런 것 때문에 전력 소모가 나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어느 한계를 맞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잘 생소하실 텐데 삼성전자에서 2019년도에 M램이라는 걸 출시를 했어요. 이 M램은 전자 대신에 그러니까 전하 대신에 스핀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자기적인 특성인데 스핀하면은 우리가 자석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석. 예. 그래서 이 자석의 특성을 사용한 새로운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M램은 D램과 비슷하게 비슷한 장점들이 있고 구별되는 것은 전력 소모가 굉장히 작아요. 전하는 빠져나가지만 이 스핀들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두면 상태가 바뀌지 않아서 오래오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력 소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장점을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D램에 비해서는 생산 비용도 크고 아직까지는 용량도 작아서 아직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얘는 차세대 메모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발표에서도 그러는데 이게 이제 AI 반도체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성능을 보일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많이 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스핀을 아까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더 복잡한 패턴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앞에서 보여드린 스핀이라고 하는 그런 화살표예요. 근데 이 화살표가 아까처럼 뭐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꼬여 있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스핀을 조금 바꿔가지고는 이 상태를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꼬인 패턴을 사용해서 이제 1과 0을 만들 수가 있어요. 꼬인 패턴이 있으면 1, 꼬인 패턴이 없으면 0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스핀 패턴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비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제 많은 이론 연구들이 있었고 이러한 소자는 엄청난 많은 장점을 가질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들 이제 이런 4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이 4가지 조건들이 이제 연구 단계에서는 조금씩 많이 실현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10년밖에 안 됐고요. 이게 뭐 아직 갈 길이 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반도체에 당장 적용하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이른 단계여서 얘는 차차 세대 메모리 반도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스컬미온을 사용한 이런 반도체를 실현을 하려면 정말 스컬미온을 정밀하게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저는 정확히는 스컬미온도 연구하지만 정확히 스컬미온만 연구하는 건 아니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거의 어떤 친척격인데 이제 메론이라고 하는 걸 연구를 합니다. 복잡한 건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하여간 스핀들이 이렇게 꼬여있는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이 굉장히 반도체 소재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저는 뭐 메론이라는 걸 연구를 한다 정도만 그냥 아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이 메론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물리적인 대상이긴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메론들은 항상 이 쌍으로 생겨야 돼요. 메론과 반메론이라고 하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보시면 꼬여있는 패턴이 있잖아요. 이 꼬여있는 패턴이 스컬미온은 바깥에서 없어지지만 얘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안정화시키려면은 항상 둘을 동시에 만들어서 이 패턴을 다 없애야지만 우리가 그 자성체 내에서 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얘가 불안정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로만 하면 뭔가 저게 무슨 얘기야 대체 싶으실 것 같아서 그냥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자석이에요. 2차원 자석. 2차원 자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화살표가 여기 있는 스핀입니다. 예. 화살표가 스핀이고 이건 자석이에요. 그리고 색깔은 그냥 얘가 평면에 대해서 위냐 아래냐를 더 표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색깔은 이게 평면에 대해서 이쪽이냐 아니면 이쪽이냐 그리고 화살표는 스핀의 방향이 어디냐 뭐 이런 건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제가 고온의 상태예요. 고온. 그래서 아무런 자석의 성질이 없어요. 고온일 때고 제가 온도를 한번 낮춰보겠습니다. 온도를 낮추면은 이렇게 얘네가 하나의 상태로 정렬이 되고요. 그 가운데 이런 식으로 메론이라고 하는 애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메론, 뭐 안티메론 같은 애들이 막 생겨납니다. 메론, 안티메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메론과 안티메론이 서로 끌어당겨 가지고 막 서로 끌어당겨요. 이렇게. 예, 보이시나요? 막 서로 끌어당깁니다. 없어져요, 서로. 예, 여기 남아 있네요. 예, 또 없어졌고 이것도 2개 끌어당겨서 없어집니다. 예, 메론 반메론도 없어졌고 여기도 메론 반메론 없어졌고 마지막 메론 반메론도 끌어당겨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메론을 실제 자성체에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할 때 찾아했던 거는 어떻게 얘를 안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예, 그거를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자성체 하나 연구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이제 2차원 자석을 연구를 했는데 2차원 자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그래핀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똑바로 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틀어서 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복잡한 간선무늬 패턴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특징이 굉장히 이제 그래핀 같은 경우는 초던조체도 만들고 부도체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물질의 특성을 완벽히 재창조할 수 있다는 기술로 현재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2차원 자석에 적용을 해보니까 자석이 하나가 아니라 큰 자석 안에 이렇게 다른 자석들이 촘촘히 박혀 있는 뭐 약간 머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푸딩 아니면 그런 구조를 따른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자석 안에 자석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메론 반메론을 만들게 되면은
이 메론 반메론이 자석에 갇혀가지고 서로 충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론 반메론을 이런 식으로 충돌을 방지하여서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메커니즘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말로만 하면은 또 저게 또 뭔 소리냐 싶을 것 같아서 영상을 간단히 준비를 해봤는데 똑같이 이렇게 쿨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석 안에 자석이 나타났고요. 메론 반메론이 생성됐습니다. 그 중에서 메론 반메론이 없어질 건 다 없어져 버리고 계속 기다려 보면 없어질 건 없어지고, 예, 요것들은 서로 다른 자석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한 메론을 비틀림을 통해서 구현을 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이런 비틀림 자성체를 사용을 해서 제가 이제 다양한 현상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이런 스컬미언이 이 세 레이어에 만들었다가 다른 데로 전이시키고, 그래서 스컬미언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도 밝혔고, 뭐 이런 식으로 스핀 웨이브를 이런 식으로 도메인 쪽에 국소화시킬 수 있다. 뭐 아까 보여드린 거죠 등등 여러 가지의 현상들을 발견을 했고요. 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게 이건 다 하나의 물질에서 나온 현상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2차원 물질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물질에 적용해 보니까 또 다른 종류의 안정한 메론 반메론쌍이 나타난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비틀림 기술을 2차원 자성체에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그러니까 자성체 반도체 소재를 여러 가지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개발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과일 메론만 들어봤지 반도체에서 메론을 들어볼 줄 몰랐을 텐데 이게 되게 자잘한 게 저렇게 연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는 소자의 패턴, 아주 자그마한 패턴이나 쌓는 방법만 달라져도 완전히 성격이 달라지는 물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획기적인 반도체가 개발이 됐다라고 하면은 저희 김경민 박사님께서 과 같은 반도체 연구자분들께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발표는 이것도 조금 흥미로운데 반도체의 일종의 포장 방법입니다. 네, 반도체 패키징에 대해서 저희 박아영 박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저희 두 번째 발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반도체 패키징을 연구하고 있는 박아영입니다. 저는 오늘 떨어뜨리고 던지고 밟아도 살아남는 반도체 패키지라는 주제로 짧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한국기계연구원 소개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짧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수소, 그다음에 반도체 패키지, 이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분야의 연구 개발, 성과 확산, 신뢰성 평가 등을 통해 국가 및 산업계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연구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반도체 장비 연구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연구 분야는 반도체 패키징 공정 및 장비 기술, 그다음에 자율 제조 핵심 기술, 초미세와 팹 공정 장비 기술 등 다양한 반도체 패키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면 가장 반겨주는 것이 바로 택배가 아닐까 싶은데요. 택배가 제대로 오면 좋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물에 젖어서 올 때도 있고요. 택배 기사분들께서 조금 간수를 잘 못하셔가지고 깨져서 올 때도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온도가 너무 더워진다던가 할 때 김치 같은 것이 이렇게 터질 때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침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수 소재의 패키지를 사용하면 되고요. 이런 충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에어캡 같은 충격 흡수 소재를 사용하면 됩니다. 또는 김치가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이스팩을 넣어서 잘 포장하면 안전하게 배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는 어떻게 하면 잘 포장을 할 수 있을까요? 반도체라는 것은 이렇게 웨이퍼 위에 반도체를 제작하고 그것을 이렇게 자른 다음에
정기적인 연결부를 형성하고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핸드폰 같이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것, 이 과정을 반도체 패키징이라고 하는데요. 이 패키징의 목적은 외부 환경 및 충격으로부터 반도체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기적 신호를 계속 연결해서 고장이 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핸드폰을 던지거나 핸드폰을 물에 빠뜨리거나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도체의 주 목적인데요. 반도체를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안에 여러 가지 반도체 칩들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정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러한 몰드라는 까만색 소재를 통해서 반도체를 보호하는 이런 식으로 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 기간 동안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죠. 핸드폰 보증 기간 동안 고장 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즉 그걸 저희가 신뢰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테스트들이 진행되고 있을까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이게 Z 플립 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플립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기 전에 한 20만 번 정도 이렇게 플립 테스트를 하고요. 보시면 이렇게 랜덤하게 막 떨어뜨려 봅니다. 그래서 떨어뜨리는 테스트도 해보고 이렇게 물 속에 넣어가지고 30분 정도까지 넣어서 얘가 살아남는지 그런 테스트도 하고 보시면 물에 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방에서 다 물을 뿌려가지고 살아남는지 그런 거에 대한 테스트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85도 그다음에 습도 85% 챔버에 넣어서 1000시간 정도 구동이 잘 되는지 이런 테스트도 하고 요거는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떨어뜨립니다. 한 500번에서 1000번 정도 떨어뜨려서 살아남는지 이러한 신뢰성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튜브를 보시면 이게 약간 개봉기 그런 거 보시면 이런 테스트들도 하는데요. 별별 테스트들을 다 합니다. 막 칼로 긁어보기도 하고요. 렌즈도 막 긁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티타늄 소재로 된 아이폰 15인데요. 이 옆면도 막 티타늄이라고 하니까 막 긁어보거든요. 막 긁어보고 라이터로 디스플레이에다가 이렇게 과연 살아남는지 이렇게 오랫동안 대보기도 합니다. 살아남으니까 토치로 막 지져버립니다. 과연 살아남을까 해보고 자, 힘을 줘서 딱 살아남을까요? 티타늄 소재인데 좀 이거는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도 저희 회사에서 테스트하는 것 외에 실제로 사용하시는 유저분들께서도 이러한 신뢰성 테스트를 진행하시고 함께 다 유튜브 같은 곳에 공유를 하시기도 합니다. 퀴즈가 있는데요. 퀴즈가 제가 퀴즈 두 문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퀴즈를 맞추신 분께는 저희 기계연에서 제작한 플래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잘 보시고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도체 패키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칩을 더 작게 만드는 것, 고장나지 않고 잘 구동하는 것, 칩의 색깔을 바꾸는 것,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것. 제일 먼저 손을 들어주셔가지고 저기 하얀색 안경 2번 맞습니다. 고장나지 않고 잘 구동하는 것이 반도체 패키징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문제가 또 있으니까 잘 맞춰주세요. 미리 손을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가 아닌 것은 저쪽 발표해 주십시오. 4번 필터 테스트 맞습니다. 4번 필터 테스트입니다. 나머지 방수, 낙하, 충격 테스트는 아까 다 동영상에서 보셨죠? 그걸 신뢰성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패키징 연구자로서 저희가 하고 있는 고민들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핸드폰이면 깨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짜리 핸드폰은 깨지지 않고 만들 수 있는데 적당한 가격에서 어떻게 하면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내구성을 좋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또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작고 더 얇고
더 가볍게 패키징을 해서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 또한 어떻게 하면 기존의 패키징 방식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패키징을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더 좋은 소재를 통해서 열이 더 잘 방출되고 뜨겁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친환경 재활용 소재를 통해서 패키징을 하고 탄소 배출을 감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물속이나 우주 같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이러한 전자제품을 사용했을 때 잘 살아남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2년 정도 사용하시면 이제 핸드폰이 좀 이게 잘 안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제 보증 기간이 그래서 2년인데요. 저희가 2년 동안은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열 관리, 소형화, 신뢰성, 전력 효율성, 그다음에 신소재 연구와 같은 분야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도전은 저희에게 동시에 하나의 혁신의 기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한계를 확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전자 패키지, 반도체 패키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추후에 이제 미래의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자가 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의 질, 그다음에 새로운 혁신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더 좋은 연구, 더 좋은 기술이 개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핸드폰이 부서지는 이유는 열심히 막 테스트할 때는 잘 안 부서지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을 때, 필름이 벗겨진데 떨어뜨렸을 때, 그다음에 케어를 안 들어놨을 때, 이렇게 이때 딱 핸드폰이 부서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임에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를 할 테니까 응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은 뭐 핸드폰 물에 넣어도 뭐 크게 무리 없이 작동되고 하는데 옛날 같았으면 진짜 살짝만 떨어뜨려도 완전 깨진다고 하셨죠. 근데 이런 이제 패키징 방법이 이제 조금 발전이 되면서 스마트폰은 물론 반도체가 들어가는 여러 제품들도 안전하게 구동하고 기능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여러분들 아까 퀴즈도 한 번에 그냥 바로바로 맞추셨는데 내용도 아마 더 잘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발표는 애트리의 강경남 박사님께서 반도체 공정의 과거와 미래 기술을 좀 소개를 해주실 텐데, 스마트폰에 이어서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굉장히 친숙한 부품이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익숙한 제품이 하나 등장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 세 번째 발표, 강경남 박사님의 발표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강경남입니다. 저는 오늘 반도체 공정 기술의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할 텐데요. 뭐 특별한 연구 내용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이제 반도체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해 왔는지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있고요. 한 2,200명 정도 이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트리 자체의 이제 설립 목적은 되게 거창하게 뭐 국력 신장에 이바지하고 디지털 혁신 기술을 이제 개발하라고 이렇게 애트리가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실제로 이제 역사 같은 거를 이제 보면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뭐 디램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휴대 인터넷 이제 와이브로 개발 같은 연구들을 이제 이 연구원분들께서 이제 개발 열심히 해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소개를 드릴 내용들은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게임 하라고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다들 이제 요즘에 이제 어떤 게임들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아는 게임들을 이제 가져왔는데 뭐 게임 내용을 보라는 얘기들은 아니고 예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롤 같은 경우에 2009년에 발매가 됐는데요. 이제 각 게임마다 이제 권장 사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컴퓨터를 이제 구매하거나 뭐 PC방에 가서 이제 게임을 하게 될 때 그 자기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게임에 맞는 이 사양들에 맞춰서 이제 게임을 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 이제 되게 그 중요한 이제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각 게임 사양들에서 주요하게 보는 것들이 이제 CPU, 그리고 이제 램, 그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 그래픽 카드, 이제 이 네 종류를 항상 게임을 하면서 이제 체크를 하게 될 텐데, 이제 과거에 출시됐던 게임들에 비해서 뭐 2018년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되게 고사양의 그래픽을 요구하는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권장 사양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그래픽적인 요소들을 이제 많이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뭐 CPU라든지 그래픽 카드들이 이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 발전되는 이제 과정들을 뒤에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품들을 실제 실물로 보게 되면 사실 컴퓨터 안에 다 이렇게 들어 있는 거거든요. CPU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사진이 이런 형태긴 하지만 되게 손톱만한 크기의 이제 사이즈로 이제 존재를 하고, 뭐 하드디스크라든지 요즘은 뭐 USB는 잘 안 쓰시는 것 같긴 한데 USB 자체도 이제 반도체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사양에서 이제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이제 뭐 아까 그 첫 번째 발표하셨던 분들이 얘기해 줬던 뭐 D램 같은 경우, 그리고 요즘은 이제 게임 같은데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이제 GPU, 이제 그래픽 카드가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여러분들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부품들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CPU냐 GPU 이런 반도체 이제 두 개가 둘 다 이제 반도체인데 어떻게 이게 두 개가 다른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엔비디아라는 회사에서 발표를 한 내용인데, CPU랑 GPU의 차이를 되게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 장치가 이제 CPU고요. CPU는 하나씩 천천히 이제 처리해 나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점을 하나씩 찍어서 이제 그림을 완성하는 개념이고, 이제 얘가 그래픽 카드를 이제 대체하는 모양인데, 그래픽 카드는 이제 뭐 이 영상상에서만 봐도 아까 장치보다는 굉장히 크죠. 이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상을 보시면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영상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 엔비디아의 관계자가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CPU보다는 훨씬 큰 장치가 있고, 이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그래픽을 이제 처리하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아까는 이제 점을 하나씩 찍어서 그림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GPU는 이렇게 한 번에 여러 점들을 이제 토출해서 이제 그림을 만드는 방식인데요. 이게 이제 CPU와 GPU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지, 그렇다고 무조건 GPU가 이제 좋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CPU나 GPU가 이제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이제 그 역할에 맞게 이제 사용을 해야 될 테고,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 이런 반도체들이 쭉 과거에서부터 계속 발전을 해오는데, 그럼 실제로 이제 반도체 공정 자체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이제 보시게 될 텐데, 뭐 이런 용어들은 사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반도체 자체는 이제 그 단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여러 층으로 이제 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쌓여가는 과정을 이제 반도체 공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여러 공정들을 이제 반복을 해가면서 얇은 판 위에 저희가 원하는 소자들을 이제 하나씩 쌓아가는 개념이 반도체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전해가는 기술 방향 자체가 어떻게 하면 이제 더 작게 만들 건가? 아니면 이 소자가 어떻게 해야 더 빠르게 작동을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이 소자가 잡아먹는 이제 전력 자체가 어떻게 해야 더 적어지는 방향으로 이제 공정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돼 가고 있고요. 실제로 D램이 개발되었을 당시에서부터 이제 현재의 수준까지는 이 용량 자체가 거의 50만 배 이상 증가했어요. 일반적으로는 용량이 커지려면 그 크기도 이제 굉장히 커져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동일한 면적 안에 공정 기술들이 이제 집적되다 보니까 이렇게 용량이 증가할 수 있었고요. 결국에는 애초에 개발되었던 D램 같은 경우에는 한 판에 뭐 한 열대 개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었다라면, 공정 기술이 이제 발전함에 따라서
한 웨이퍼 안에 굉장히 많은 소자들을 만들 수 있게끔 공정 기술들이 이제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개발됐던 구조에서 다양한 이제 3차원 구조들을 적용을 해서 그 성능을 이제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 그런 공정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공정 기술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일반적으로 이런 그 UV, 그러니까 이제 자외선이죠. 자외선을 이제 해서 반도체 공정을 하고 있는데, 이 빛을 이용한 이 회로를 그려넣는 과정이 공정 기술상에서는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제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은 ASML이라는 회사로부터 이 EUV 장비를 이제 요즘은 반드시 도입을 해서 공정들을 하고 있고요. 이 한 대가 대략 3천억 원 이상이 고가의 장비입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기준 22년 기준으로 20대 정도밖에 이제 보유를 못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이제 3대 정도, 대만의 이제 TSMC 같은 경우에 이제 10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ASML사가 어떻게 보면 빛을 이용한 이 노광 장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독보적으로 이제 독점을 하는 이제 회사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이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은 반도체들이 있습니다. 뭐 그래픽 카드라든지 CPU, 뭐 SSD 카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반도체 부품들이 이제 포함되고 있습니다. 일반 그 엔진을 이용한 이제 내연 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200개 정도였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로 감으로써 1000개에서 2000개 정도 되는 이제 반도체가 필요하게 될 거고요. 이런 반도체 공정 기술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더 작게 만들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미세 공정 기술의 그 단위들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보통 이제 이런 나노미터들을 표현할 때 이제 머리카락보다 굉장히 작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현재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이제 시도하고 있는 이제 공정 기술 자체가 5나노 정도로 거의 이제 바이러스보다 굉장히 작은 수준에서 이제 공정이 어떻게 될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반도체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작은 소자를 공정을 개발해서 계속해서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도체 크기보다 크기는 점점 더 작아지고 오히려 용량이나 처리 속도가 엄청 발전한 걸 볼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부모님한테 좋은 그래픽 카드, 고화질로 인강 봐야 되니까 이제 한 4090 같은 거 맞춰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저희 이제 그래서 이런 앞으로 뭐 주로 이제 게임에 많이 활용이 되는데, 요즘에는 연구, 특히 뭐 슈퍼컴퓨터라든지 또는 연구용 장비들에도 이런 반도체가 좀 고성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발표는 지금까지 반도체를 좀 들으면서 일단은 사각형이고 딱딱하고 이런 이미지를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이번 발표 주제는 반도체가 말랑말랑하다고 합니다. 저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임경근 박사님이 준비를 해주셨고요. 저희 큰 박수로 네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임경근이라고 합니다. 졸리시죠? 네, 이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앞서 박사님 세 분이 말씀하셨던 거랑 다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이렇게 여러 반도체가 중요하다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엔비디아. 그래서 여러분 사셨냐? 네.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뒤에 선생님도 계신 것 같은데 주주신가요? 혹시 주주 계신가요? 엔비디아 11,000% 올랐습니다. 네. 10년 전에 비하면 거의 그러니까 110배 올랐죠. 그때 100만 원 투자했으면 지금 이제 1억이 넘었죠. 네,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저는 뭔지 잘 몰랐어요. 아까 그 설명 제 친구들이 막 밥만 먹을 때마다 엔비디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게임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또 코인하는 친구들이 또 막 얘기를 해요. 저는 채굴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엔비디아는 어떤 특수한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기업 가치가 올랐을까? 그 얘기를 이제 궁금해하면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최근 들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가장 트렌드는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갑자기 주식이 막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게 이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이냐?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테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테무? 네, 막 뉴스에도 요즘 나오죠. 테무를 이용해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뭐 선글라스 하나가 1센트, 100원이죠, 100원.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뭐 쿠팡에서 사면 한 10,000원에서 그 정도 해요. 그런데 엄청 싸게 팔아요. 이게 왜 가능할까를 보면 여러분이 내일쯤, 일주일쯤 뒤에 뭔가가 필요할 거를 같아라는 거를 인공지능이 계산해서 이제 미리 물량을 준비해서 물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원래 물류 비용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뭐 창고 비용, 트럭을 또 모는 비용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예측해서 싼 값에 만들 수 있는 어찌 보면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죠. 그 비즈니스가 있으면 여러분이 미래의 그 기업을 살아남게 만들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망한다라는 게 요즘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산업은 이제 기존의 산업에다가 인공지능을 더 끼워 넣는 그런 산업들이 매우 증가를 하고 있어요. 마치 이제 스카이 로켓팅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저번 주 6월 6일 날 혹시 그 아시나요? 저 스페이스 X에서 발사한 거? 잘 이제 관심 없으면 모를 수 있어요. 스타쉽을 발사했었죠. 여기 이제 궤도에 올려놓고 성공적으로 이제 성공을 했는데 거기서도 인공지능이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어쨌든 뭐 로켓이 됐던 쿠팡이 됐던 여러분이 쓰시는 어떤 산업에도 다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있어요. 인공지능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 데이터 센터라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데이터, 여러분이 쓰는 인스타 아니면 카카오톡 여기서 발생하는 비정형 데이터를 AI 뭐 챗GPT 같은 프로그램이 정형화된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데이터를 만들 때 이렇게 보신 것처럼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이걸 구동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전력이랑 전선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가끔 이제 뉴스 보시다 보면 전선이 부족합니다. 전력이 부족합니다. 뭐 그런 게 실제로 이제 지금 뭐 어제까지도 뉴스가 나올 정도로 중요한 문제예요. 뭐 또 어떤 게 더 부족할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도체는 앞서 말했던 전력이나 전선에 좀 다르게 어느 한 기업이나 나라가 독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어떤 부품이에요. 그래서 뭐 책도 반도체 전쟁이라는 것도 나오고 아까 앞서 이제 강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나라별로 뭐 사활을 걸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챗 GPT 아시는 분? 이분이 챗 GPT를 만드신 샘 알트먼이라는 분입니다. 그냥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 멈추지 않고 이제 칩까지 만들어 보겠다고 나섰어요. 뭐 칩을 만드는 거 얼마 안에 나한테 9,000조만 투자를 해줘. 9,000조 말이 됩니까? 9,000조? 9,000조는 MS 소프트랑 그다음에 저기 애플을 합친 가격보다 더 높아요. 그 정도로 많은 돈을 투자해달라고 하지만 투자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래, 넌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 AI 반도체는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AI 반도체가 현재는 매우 중요한데 생태계가 이렇게 꼭 갖춰져 있어요. 왼쪽은 반도체를 설계하는 쪽, 디자인, 그리고 중간은 반도체를 이제 생산하는 매니팩처링,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칩 패키징해서 마지막으로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 여기 보면 여러분이 익숙한 이제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GPU 분야에서는 독점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 젠슨 환 형님, 이 형님이 그 이제 기분이 매우 요즘 좋죠. 모든 나라나 모든 기업이 나한테 와가지고 팔아달래요. 계속 GPU 좀 팔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요즘 크게 하고 있죠. 그 정도로 이 복잡하게 모든 기업과 나라가 얽혀 있지만 중요한 기술들은 몇 개의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삼성, 하이닉스도 있지만 중요한 핵심 기술이 아직 근접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GPU를 보면은 이게 가략적으로 생겼습니다. 가운데 GPU가 있고 HBM이라고 하는 특수한 부품이 옆에 붙어 있어요. HBM이 뭘까 보면 앞서서 이제 DDR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메모리가 이렇게 GPU 주변에 있어서 여기가 우리가 연산하는 곳, 그다음에 이 주황색은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서
연산을 해서 저장을 했다가 다시 불러와서 연산을 하고 저장하는 걸 반복을 해요. 그런데 HBM이라고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는데 HBM이라는 요즘에 화두가 질 정도로 이런 중요한 부품의 역할이 뭐냐면 기존이랑 다르게 AI 연산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어떤 부분이 다를까를 보면 간단하게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DDR 같은 경우는 핀 수가 32개예요. 이 말이 뭐냐면 32개의 연산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핀수 그러니까 그 도로가 32개 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 각각의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런데 HBM은 핀 수가 1024개예요. 그럼 1024개의 도로가 한 번에 나져 있다. 거기서 별도의 계산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이 기술이 가능할까를 보면 수직으로 그리고 3차원으로 적층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시면 지금 여기가 이제 그 전극을 수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기존에는 아까 다시 볼까요? 한 층짜리였던 게 지금은 여러 층으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4층만 표시되어 있지만 수백 층 넘게 쌓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동시에 연산할 수 있고 아까 우리 동영상 봤었죠? CPU가 그림을 그리면은 한 점점점점 그리고 GPU라든지 이렇게 AI 반연산할 수 있는 장비는 동시에 그래요. 여기 이 분야에서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 그 한 명의 똑똑한 천재보다는 100명의 초등학생이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AI 연산, 병렬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막 한 명 하나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능력은 떨어지지만 여러 개가 동시에 하는 게 낫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직 적층이 매우 중요한 기술인 건 알겠는데 왜 어려울까? 보시면은 한 1층짜리 건물 짓는다 하면은 보통의 뭐 이렇게 부대잡이 하면은 한 2억에서 3억 정도 든다고 해요. 많은 돈이죠. 그런데 이제 이걸 2층짜리, 3층짜리, 한 50층짜리까지는 건축비가 선형적으로 증가를 해요. 뭐 이렇게 2층이 되면 2배, 3층이 되면 3배 이런 식으로. 근데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 이게 롯데타워죠.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에 123층인데 건축비가 3조가 넘게 들었어요. 이게 안 맞아요.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죠. 공이 2개가 더 붙었어요. 그 뭘까 보면 이 정도로 수직으로 그리고 3차원으로 쌓는 건 매우 어렵다. 아파트인가요? 아파트가 아닙니다. 이거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예요. 그래서 이게 길이가 총 1mm가 잘 안 돼요. 232단이 이렇게 수직으로 쌓여 있는데 여기에는 더 많은 고급 기술, 더 많은 고급 소재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몇몇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AI 반도체는 이런 고급 기술들이 개발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이제 성능이 2배 이상 증가되고 있고 이제 전력 효율은 더 좋아지고 있고 점점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HBM에 비하면은 The Processing Memory라고 해서 PIM이란 게 있는데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아까는 이제 100명의 초등학생이었다면 지금은 100명의 한 고등학생 정도로 발전시켜 보자. 여러분 얘기예요. 이제 고등학생 정도로 발전시키면 아까보다는 더 연산을 빨리 하고 많이 하고 동시에 할 수 있다. 네.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수직으로 만드는 게 좋다. 그러면은 저는 뭘 해볼까 했을 때 소재를 바꿔서 유기물 우리가 이제 탄소 여러분의 주기율표를 보면 6번에 있는 그 탄소를 이용해서 반도체 소재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탄소는 이렇게 우리가 오비탈이 6개가 있다고 뭐 과학 시간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이 아니네요. 2000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3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 거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합성 금속이에요. 금속은 보통 우리가 땅을 캐잖아요. 캐서 뭐 알루미늄, 골드 이런 것들을 캐내는데 이거는 실험실에서 합성을 통해서 이런 장비를 통해서 합성을 하면 아주 전기를 안 통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아주 전기를 크게 통할 수도 있는 그런 소재들을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우리가 이 판소를 이용해서 반도체 특성을 띠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좋을지를 뒷부분 좀 얘기를 해드릴까요? 이건 이제 뭐 얘인데 남자 여자처럼 보이죠? 손잡고 있는 게 실제로 이렇게 합성이 가능해요. 실제로 실험실에서 이렇게 합성을 해서 논문으로 2003년도에 보고를 했네요. 물성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근데 이 정도로 자유자재로 물성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 물리화학 특성을 바꿀 수가 있다는 그런 소재예요. 여러분이 가장 친숙하게는 핸드폰에 들어간 디스플레이가 요즘에는 이제 아이폰 10 이상부터는 다 OLED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갤럭시를 쓰든 아이폰을 쓰든 다 이제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특징도 있고 뭐 빛을 잘 낸다는 특징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은 뭐 롤러블 TV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런 탄소를 이용한 유기 반도체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태양전지, 배터리, 센서 그리고 조명 이런 쪽으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런 유기 반도체 소재에다가 아까 앞서 드렸던 수직 구조, 적층 이거를 적용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기존의 이렇게 수평적인 구조에 비하면 수직으로 쌓게 되면 이 거리 L이라고 표시하는 거리를 아주 나노미터 수준으로 낮출 수가 있어서 성능이 크게 증가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소자를 만든 다음에 반을 잘라서 이게 전자 현미경 영향을 통해서 본 건데 이 전체 길이는 지금 100나노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의 전자가 흐르는 흐름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우리 봤던 L 그 전자가 이동하는 거리가 점점 낮아지게 됨으로 인해서 출력이 좋아지고 스위칭 속도가 빨라집니다. 스위칭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전자 소자의 속도가 성능 이게 빨라진다는 얘기고 출력이 좋아진다는 것은 어떤 센서로 치면 감도 디스플레이를 치자면은 이렇게 밝기 이런 것들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이런 반도체를 이용해서 인체에 부착하거나 아니면 말랑말랑하게 피부에 붙인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소자를 만들면서 고성능의 반도체 소자를 개발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와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런 그 기존의 반도체뿐만 아니라 어떤 이게 차세대 반도체라고 하는 뉴로모픽 사람의 뇌를 모방하는 반도체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직 구조의 개념이 필요한데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전자 소자를 수직으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뉴로모픽 특성 그러니까 매우 저전력으로 구동할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말랑말랑하고 늘어나는 고성능의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하나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깬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면서도 보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 말랑말랑한 또는 나중에는 형태가 자유자재로 변하는 반도체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연구 또는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런 쪽도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 사실 이 강의가 제가 마지막이 올 줄은 몰랐는데 저희가 반도체를 잘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 박사님께서 1부터 준비를 해주신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개념 설명부터 해주신다고 하셨었는데 제일 마지막 강의지만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저희 남대정고등학교의 마지막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노종합기술원 권수연입니다. 네, 다들 오래 기다리셨죠? 네, 저는 이제 앞에서 많은 박사님들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는 오늘 좀 쉽고 재밌게 반도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규석기 시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규석기 시대는 반도체의 기본 원소인 규소에서부터 유래된 말인데요. 규소라고 하면 저희 반도체에서 꼭 필요한 물질 중 하나입니다. 규소라는 단어가 되게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규소를 영어로 하면 이건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지금 미국에 있는 IT 첨단 단지 이름이 실리콘밸리인데요. 그 실리콘밸리라는 단어도 이 실리콘 규소에서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실리콘이라는 단어는 규소뿐만 아니라 현재는 폭넓게는 첨단 산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규소의 발견이 곧 반도체의 발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면 이 실리콘이 왜 반도체에서 꼭 필요할까? 실리콘이 쓰이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리콘은 여러분 모래나 흙에서 가장 잘 찾을 수 있는 원소들 중 하나고요. 또 지구 전체 질량의 약 28%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지구에서 흔하게 얻을 수 있는 물질입니다. 또 주기율표를 보시면 최외곽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좀 더 전자를 컨트롤하기도 용이하고, 또 앞서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밴드갭이라든지 열적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 반도체에서는 실리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 관련 일을 한다고 하면
좀 많이 들었던 질문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반도체가 도대체 뭔데? 아니면 너가 하는 일이 뭔데? 반도체 하면 삼성이랑 하이닉스는 들어본 것 같아. 또는 뭐 클린룸이 뭔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 뭐 노트북, 자동차 등등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에는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 정도고, 또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성장 추이를 보면 꾸준히 미래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1위 수출품의 비중을 봤을 때도 한국 반도체가 1위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고, 그 성장의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협회에 따르면 2032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생산 비중의 약 20%를 우리나라가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위상이 세계적인데요. 그럼 도대체 이 반도체가 뭐냐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부터 살펴보면 말 그대로 도체와 반도체의 가운데 있는 물질입니다. 우선 도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기가 잘 흐르는 전기 전도도가 높은 물질인데, 금, 철, 알루미늄, 구리 등이 이렇게 전기 전도도가 높은 도체에 속하고, 반대로 부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나무, 플라스틱, 고무, 비닐 등이 부도체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물질이 반도체인데, 그러면 반도체는 그러면 전기가 반쯤 통한다?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내가 원할 때 전기가 통했다가 원하지 않을 때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인데요. 이렇게 전기를 선택적으로 흐르게 하기를 원한 이유는 바로 반도체는 전자기기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전자기기가 사용한 언어는 0과 1의 이진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0, 전류가 꺼지면 전기가 통하지 않고, 1, 전류가 흐르면 전기가 통함으로써 우리가 전자기기를 제어한다든지 정보를 기억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는 이렇게 전류를 껐을 때는 전자가 흐르지 않다가 전류를 흘렀을 때는 전자가 흘러서 우리가 원하는 기기를 제어하고 또 정보를 저장하고 출력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나노가 뭔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많은 기사들을 보면 뭐 초미세 패턴이다, 2나노다, 3나노다 이런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단은 저희가 스마트폰이나 지금 웨어러블 기기 등 반도체가 점점 작아져야만 해서 미세 패턴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가 되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나노는 보통 머리카락 굵기에 많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만 분의 1이 나노 패턴인데, 미세 패턴을 반도체를 그렸다라고 하면 이 머리카락 하나에 여의도 지도를 그렸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미세한 패턴이 중요해지고 있고, 반도체에서 말하는 기술력이 곧 이렇게 작은 패턴을 얼마나 많이 그려냈는지가 현재 가장 중요한 반도체에서의 기술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세한 패턴을 만들려면 좀 더 특별한 환경이 필요한데요. 그걸 바로 클린룸이라고 합니다. 뉴스 같은 데 보시면 이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반도체를 만드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저희 회사의 실제 사진이고 저도 이렇게 옷을 입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반도체 입장에서는 공기 중에 다 있는 먼지조차 굉장히 큰 입자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먼지들이 하나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반도체 환경은 굉장히 엄격한 환경에서 제어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방진모, 방진복, 방진장갑과 같이 먼지를 제어할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는 옷을 입고 웨이퍼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는 여자들 눈 화장이라든지 아이라인 이런 것도 다 미세한 파티클이기 때문에 클린룸에 들어갈 때는 항상 화장을 다 지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만들어진 웨이퍼는 이렇게 좋은 품질의 반도체로 만들어지고, 제가 실제로 웨이퍼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저희 회사에서 제작된 반도체의 모습입니다. 일단 궁금하시면 더 앞에 나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만들어진 웨이퍼를 보면 네, 이렇게 미세 패턴이 잘 구현된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카이스트 안에 있는 나노종합기술원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시고 진로를 결정할 때 반도체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렇게 반도체 관련 업계에 종사를 하셔서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이끌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이 어디 가서 반도체가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기본적인 설명은 다 하실 수 있을 정도의 기본 개념부터 심화 개념까지 오늘 다 알아봤고 다 자세한 설명이었고 너무 재밌는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 다음 코너를 준비하기 전에 이제 학생들이 쓰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그 종이 비행기 혹시 질문 5분의 발표 자료 내에서도 궁금하신 거 있으셔도 좋고요. 또는 그냥 과학 진로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분야가 될 수도 있는데 있으시면 적어서 종이 비행기 형태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하는 동안 저희 박사님들은 다시 무대 위로 이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할게요. 네, 저희 오늘 5분이 처음 김경림 박사님부터 마지막 권수영 박사님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잠깐 다시 무대 위로 모시고 학생들은 계속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 어느 박사님께 질문을 하시는지랑 자신의 학년 반 번호 이름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학생들 적는 동안 저희 박사님들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후련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아쉬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어떠셨는지 저희 강경남 박사님부터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된 상태에서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학생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좀 도움이 되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자료를 준비하면서 10분 안에 반도체를 설명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저희 회사에 방문하시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분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저도 처음인데 정말 뜻깊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핸드폰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기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방문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여기 저희 회사 연구원 홍보 담당하시는 분이랑 같이 왔거든요. 여기 실장님이랑 같이 왔는데 어차피 하고 있는 일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한데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과학에 대해서 흥미를 좀 더 가지면 오늘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좀 많이 들고 왔는데 혹시 지금 이제 1학년이니까 나중에 진로 결정할 때 좀 조언이 필요하다. 어떤 이유에든 좀 조언을 듣고 하고 싶다 그러면 메일을 주시면 제가 일단 받는 건 다 답장을 드릴 테니까 끝나고 나서 나와서 이렇게 빨리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5분이 정말 알차게 준비를 해주셨고 말씀은 계속 하셨는데 이런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은 공식적으로 견학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IBS 같은 경우는 과학문화센터는 상시로 오픈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가서 보실 수도 있고 또 작년부터 저희 연구원들이 주말마다 이제 개방을 하는데 이번 달은 아쉽게도 여기 없지만 키스티라고 하는 기관이 카이스트 안에 있는 기관이 오픈을 하는데 이게 월마다 바뀌니까 혹시 자신이 관심이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으면 신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매진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견학 프로그램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종이 비행기 다 준비됐나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학생들이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오케이. 쓰는 동안 네, 저희 잠시 이후에 안내를 드리면 오늘 이따가 저희 QR 코드를 통해서 투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 박사님 한 분을 골라주시면 나중에 투표 결과에 따라서 우승자가 한 분이 선정이 되실 거고 그분은 저와 함께 12월 왕중왕전으로 갈 예정입니다. 작년에 남대전고등학교에서 우승하신 분도 왕중왕전에 나오셨었어요. 그래서 과연 남대전고등학교의 우승자는 어떤 분이 될지 저는 아직 감이 안 잡히는데 여러분들이 투표하는 게 힘들 텐데 좀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한번 선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후에 그래도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상 확인하고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다. 조금만 더 알겠습니다. 1학년 학생들이라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1학년 학생들이라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오늘 물어볼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시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이 비행기가 지금 학생들의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무대 앞으로 다 안 날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스태프분들은 좀 앞에서 대기를 해주시다가 앞쪽으로 오는 것들을 같이 날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내가 비행기를 날렸는데 앞으로 못 갔어. 그러면 앞에 있는 친구들이 약간 릴레이 하듯이 내 옆에 날아온 거 있으면 계속 던져주시면 됩니다. 이거 옛날 그 콘서트장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가수분들한테 이제 막 종이 비행기 날리는 이벤트를 했었는데 과학자분들이랑 종이 비행기 이벤트를 할 거고, 네, 종이 비행기는 잘 접으시면 그냥 한 번에 무대까지 오더라고요.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사람을 맞추라고 던지는 거 아니고 딱 무대 위에 안착하게끔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이 비행기 슬슬 마무리되는 것 같고, 네. 자, 준비된 학생부터 종이 비행기 한번 들어볼까요, 손으로? 좋습니다. 아직 쓰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준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아직 적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네. 말씀은 드렸지만 뒤에서 다 못 날아온 비행기들은 학생들이 계속해서 릴레이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선생님들께서도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나름 사진 되게 이쁘게 나옵니다. 네. 하고, 자, 아직도 못 썼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마무리하고 접어가는 단계인 것 같은데, 자, 마지막 학생들 비행기 준비할게요. 이제 손으로 들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학생들까지 전부 잠깐 손 들어볼까요? 지금 제가 대략 개수 파악을 좀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네, 스태프분들은 조금만 앞으로 나오실게요. 종이 비행기 같이 날려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옆에 날라오는 거, 뒤에서 날아오는 거 앞으로 계속 던져주시면 됩니다. 자, 사진 찍을 준비하시고, 자, 종이 비행기 준비되셨으면 셋둘 하나 하면 앞으로 던져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반도체 편 박사님들에게 비행기를 날려주시면 됩니다. 셋, 둘, 하나, 날려주세요. 좋습니다. 자, 뒤에 떨어진 것들 계속해서 날려주시면 됩니다. 네, 학생들이 박사님들께 종이 비행기를 오케이, 좋습니다. 네, 직접 딜리버리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제 손으로 날아온 게 하나가 있는데, 일단 제가 하나 집었어요. 자, 집었는데 이거는 되게 이거를 하면은 친구들한테 왜 이런 질문을 했냐라고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박아영 박사님입니다. 되게 질문이 심플해요. 왜 하필 이름이 반도체 패키지인 거죠? 라는 질문입니다. 자, 어느 분이냐면 1학년 7반 12번 신민철 학생 어디 있어요? 신민철 학생. 오케이, 좋습니다. 학생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저희 스태프분이 이따가 이제 이름 기프티콘 선물 받으러 가겠습니다. 박사님은 답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옛날에는 패키지 엔지니어를 찾는다고 하면은 실제로 박스를 포장하는 사람들을 보내줬다고 해요. 사실 지금 반도체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를 잘 포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패키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용했던 패키지라는 포장이라는 의미를 그대로 반도체에 적용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학생들은 그냥 단순하게 포장하니까 패키지 아니야라고 했을 텐데 이게 의미가 담겨 있던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김경민 박사님. 스커미온과 메론 이외에 다른 패턴이 현재 조금 연구되고 있거나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참고로 이름은 없는데 1학년 3반 22번이 어느 학생이죠? 이름. 하성윤 친구의 질문입니다. 예, 굉장히 훌륭한 질문이고요. 사실 메론 이전에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거는 메론은 이렇게도 있지만 이렇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전에 사람들은 이 평면에 누워 있는 거 봤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볼텍스라고 부르는데 소용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거 이외에도 볼텍스라는 게 추가적으로 있다. 하지만 얘는 위상학적인 게 없기 때문에 보호가 잘 안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하지만 다른 종류도 있다. 근데 반도체 기술에는 적용하기 좀 어려운 그런 애들이 있다 정도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이 되었나요, 학생? 네. 자, 중앙 쪽에서 제가 하나를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안 써 있어서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날리다니. 자, 이거는 앞부분이 잠시만요. 자, 권수현 박사님. 반도체를 좀 고민하고 있는 학생인 것 같아요. 자, 1학년 6반의 6번 김희수 학생인가요? 네. 자, 어떤 조금 약간 이건 전략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진로를 선택을 해야 반도체 학과나 관련 연구에 좀 진로에 도움이 될까요? 라는 전공도 좋고요. 네,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사실 반도체는 융합학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전기, 전자, 화학, 신소재, 기계 모든 분야에서 사실 반도체가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반도체를 목표로 진로를 구하도 물론 좋지만 대학에 가서 좀 더 깊이 있는 학문을 공부해 본 뒤에 거기서 반도체 쪽으로 진로를 정하시는 것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오신 분들이 소속이 다 다르세요. 그래서 기계연구원 여기 전자통신도 있고요, 기초과학도 있고 표준과학도 있고 나노과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원 뭐 화학연구원이라고 해서 꼭 화학자만 가냐, 그건 아니고 가시면 뭐 바이오 연구도 하고 또 다른 뭐 연구 소재 연구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꼭 반도체라고 하면 꼭 기계일 것만 같은데 그런 선입견을 가지시기보다는 다른 것도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반대편에서도 인기가 많네요. 이거는 조금 질문이 애매해서 제가 패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질문의 뉘앙스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이거는 이름이 없습니다. 예, 아이고 학생들, 저희가 선물을 다 준비해 놨어요. 자, 강경남 박사님, 오늘 조금 소개해 주신 대표적인 사례 이외에 반도체가 활용된 전자기기 우리가 좀 모르고 있었던 거 있으면 좀 소개를 부탁드린다고. 자, 1학년 7반 1번 권은재 학생. 네, 이따가 선물 받아가시고. 네. 혹시 저희가 조금 몰랐던 반도체 기기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딱히 떠오르는 건 없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건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용하시는 모든 전자기기에는 항상 어떠한 종류에든 이제 반도체가 있는 거라서 사실 요즘 시대에는 일상생활에 이제 없는 분야가 없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마지막 이거 9반 13번인가요? 유재현 학생인가요? 네, 자 임경근 박사님께 과연 우리나라의 반도체 사업은 어디까지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 조금 포괄적인 질문인데,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구체화를 시켜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정도, 굳이 좀 이렇게 순위를 매기자면 어느 정도고 앞으로 가능성이 좀 얼마나 있는지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취업하실 때쯤 되면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가 지금까지는 잘해왔고 또 현재도 이제 매출이 높은 편인데 미래에도 잘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직 의문이 있어요. 항상 잘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공론이고, 그래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서 연구자가 만약 된다면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면 그게 마치 우리나라의 전체 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우리나라 대표 기술하면 여러 개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자라오면서 반도체만큼 우리나라가 짱이야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고 지금도 듣고 있고 앞으로도 들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 혹시 관심이 생기셨으면은 나중에 그 성장에 일조하실 수 있는 연구원이 되지 않을까 저도 조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힘들지만 투표를 해야 됩니다. 저희 박사님 살짝 양쪽으로, 네, 저희 핸드폰 가져온 학생들은 QR 코드를 찍으셔서 들어가시면 오늘 5분의 명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 고르기 힘드시겠지만 한 분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는 계속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누가 질적이나 양적으로 비싼 연구를 한다, 누가 더 어려워 보이는 연구를 한다, 그런 건 아니고 오늘 이 무대에서 나한테 반도체 흥미, 재미, 지식을 준 나만의 과학자는 누구일지, 프로듀스 과학자입니다. 여러분, 과연 남대전 고등학교의 원픽은 누구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투표를 하면 정말 한두 표 차이로 갈립니다. 거의 다 똑같은 비율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투표를 부탁드리고, 말씀드렸지만 우승자분은 저와 함께 12월 왕중왕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 뭐 다음 회차도 계속해서 매 월마다 이어갈 예정이고, 그때 현장에 안 계시겠지만 유튜브 영상으로는 올라오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구독 설정 해두시고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고 아까 그 상품 받는 친구들은 저희 아마 스태프분이 조사를 했을 텐데 그 남겨주신 번호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투표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한 30초 정도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혹시 이제 QR 코드가 잘 인식이 안 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확대를 해서 찍고 바로 한 표를 부탁드릴게요. 네, 혹시 콘솔팀 결과가 얼추 나왔다고 합니다. 박사님들 좀 다시 가운데로 오실까요? 네, 가운데로 오실까요? 자, 여러분들 투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나왔다고 하고요. 물론 투표 아직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결과가 거의 확정적으로 나왔다고 하고, 자, 여러분들 과연 올해 6월 11일 함께한 남대전 고등학교 반도체 과학자 원픽은 누구일지 두구두구 하면서 우승자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대전 고등학교의 자랑이 되실 과학자분입니다. 과연 어떤 분일지 저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신지 공개해 주세요. 뒤보실까요? 저희 나노종합기술원의 권수현 박사님 축하드리고요. 네, 저희 우승자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뽑아준 남대전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같이 강연해주신 네 분의 박사님께도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물론 우승자분들 이외에 다른 네 분도 오늘 정말 알찬 강연이었고 좋은 내용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었는데 남대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함께한 사이언스 슬램디 반도체 편은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중에 유튜브에서도 또 만나 뵙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